6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나오고 있는 삼성 전 최고위 임원들이 재판정에서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닫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증언 거부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3인자였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승마 지원 실무를 맡았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내고 한결같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황 전 전무는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든지 거부할 거면 거부 사유를 얘기하라는 특검 질문에 저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된 거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수사조서가 증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 현재 상태로 봐서 조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계속 질문에도 똑같이 증언을 거부할 것 같다며 증언 거부 의사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전 전무의 증언 거부가 합당한지 소명하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증인들의 증언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러인사이드 삼성 뇌물 재판, 삼성 전 임원들의 잇단 증언 거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재판 보니까 증인신문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났잖아요. 네, 오늘 삼성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네.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이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네. 이 황성수 전 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네. 보다 못한 재판장이 계속 증언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만 물어보자 해서 증인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황성수 전 전무 뭐라 그러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던가요? 네, 사실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 말고는 딱히 네. 다른 얘기를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뭐라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에는 형사소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네. 부득이 증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뭐 본인들도 뭐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는 뭐 불리한 증언은 못 하겠다.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는 당신 재판받고 있는 건 맞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증언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던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황 전 전무는 네. 이 특검이 증언 거부하는 이유를 말해라라고 해도 네. 증언을 거부하겠다. 또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말하라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문서답을 해서 네.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실소가 나올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 임원이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뭐 의도적으로 이른바 사오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황 전 전무는 이 조서 당신이 작성한 거 맞냐라는 네. 이 조서 당신이 사인한 거 맞냐라고 네. 특검이 물어보자 이른바 진정 성립에 대한 질문에서도 네. 초지일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만 네. 했습니다. 조서 진정 성립 이게 뭔가요? 진정 성립이?
네, 진정 성립은 쉽게 말해서 네.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서를 네. 쓰게 되고 네. 이 조서가 당신이 진술한 내용이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진정 네. 성립입니다. 그럼 오늘 황 전 전무가 이 진정 성립에 관한 증언조차 거부한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검찰 조사 때 검찰이 이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적은 네. 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 조서의 진정 성립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 가타부타 증언을 거부하는 건 검찰 기존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데요. 네. 다시 법정에서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의 재판 전략인 거네요. 뭐 처음부터 재판부에서 다시 다 입증하라는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보통 진정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증언을 네. 거부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요. 네. 이 삼성 임원들이 한결같이 진정 성립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네. 이 삼성 차원의 재판 전략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네.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재판 전략이라고 하면은 삼성이 의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삼성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증거 불충분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그런 검사의 입증 책임을 네. 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그 당사자들의 증언 이외에 네.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네. 이 건에서 입증을 네, 이렇게 그런데 증언을 거부해서 검찰이 조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뭐 부정할 수 있다면 다들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전략은 뭐 아니면 네. 도다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인데요. 네. 이게 되면 검찰 조서에 이제 증거 능력을 깨버리는 게 되지만 네. 거꾸로 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결국 검찰에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고 네. 반론도 못하고 삼성 측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삼성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재판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은 그럼? 네, 사실 진정 성립 증언 거부 이 자체가 증언 거부 대상이 되는지조차 이게 쟁점인데요. 네.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네. 된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의 진정 성립 절차,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그러니까 진정 성립도 증언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네.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을 했고 네. 소명을 받아보고 추후 진정 성립 절차가 증언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계획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특검에서 삼성은 법 위에 있냐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뇌물재판 어디로 어떻게 가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러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과 세금 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 국정농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 일가 70여 명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천홍우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이 취임 직후 최 씨와 만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청장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했던 오늘 날씨처럼 대법원은 오늘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윤리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취를 포함한 사법 권력의 일대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늘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논의하려던 법관 학술대회 축소 외압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 판단, 그리고 관련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징계 권고 여부입니다. 오늘 윤리위원회는 관계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데 따른 겁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8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오늘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 그 사이 진상조사위 부실 조사 논란 등 일선 판사들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윤리위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느냐입니다. 관련해서 판사들은 지난 19일 사상 세 번째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직접 재조사 등을 결의했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엔 결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 재조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도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의사항을 더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은 물론 거취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린 윤리위원회는 법원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됐고 전효숙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회 명단은 철저한 비공개입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빠졌습니다. 임기를 석 달여 남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사법부 권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대법원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민사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6 민사부는 오늘 오후 4시 곽상원 변호사 등 첫 번째 소송단 5,000명이 참여한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 최근까지 1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불면증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5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맡았고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변호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6년 3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X 시설 사업 관련해서 전직 장성 등이 대거 동원됐다는 FX 시설 사업 로비 실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도 모르게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FX 시설 사업 로비 실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관련 업체 로비 동정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공병병과 예비역 장성 등을 영입했다. 현대건설은 현 시설본부장과 친분이 많은 전직 시설본부장, 예비역 소장을 추가 채용했다. 대우건설은 공병병과 예비역 소장과 대령 등을 영입하며 별도의 사업수지팀을 구성했다는 설이 있다. 한마디로 업체 선정을 앞두고 군 심의위원 및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기무사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군 보고 라인 체계를 무시한 이른바 월선 직보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 찍기가 확실한 데인데요.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게 군 직할부대 부대장이 장관을 잡고 청와대로 직접 보고했다라는 것은 어떤 폐해 같은데요, 이것은. 국방부는 그러나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보고서를 지난해 3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청와대 관련 부서에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인선 배경 등을 놓고 각종 의혹과 추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행정기능을 별도의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부여하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태호 자문위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발제를 통해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인사기능 등 사법행정기능을 재판기능과 분리해 독립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오늘 공정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는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약 10년의 시행기간 동안 무수한 불공정 의혹을 일으킨 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이어 변호처 도입 방안까지 검토하자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채용해 새로운 국가 기관을 만드는 것은 법률 서비스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목적으로 제정된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네, 6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